건물을 지어서 이제 오랫동안 쓰다가 나중에 또 서대문 밖으로 갔다가 평동 쪽으로 갔다가 이상하게 독일은 많이 옮겨 다녔어요. 독일도 뭐 우리랑 나름대로 꽤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초가집들이 있는 목멱산 자락에 길을 넓게 나름대로 그 당시로서는 넓게 닦고 이제 이렇게 들어섰는데요. 재밌는 것은 거기서 이른바 이제 외교관들이니까 늘 파티하면서 이렇게 외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티하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죠?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이렇게 보이는 그쯤에 있다가 뭐 또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독일이고요. 요게 도성입니다. 도성이 가는데 요것도 도성이고요. 요쪽에 도림문, 서대문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목멱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도성 바로 안에, 이건 도성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인데 그 안에 이런 건물이 이게 프랑스 공사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화여고 옆에 창덕여중이 있는데요. 창덕여중 운동장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도 우리와 뭐 1866년 병인양요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악연으로 시작을 했고 뭐 나름대로 깊은 관계가 이제 이루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요거는 또 이제 정면으로 바라본 성 밖에서 바라본 프랑스 공사관이고요. 이거는 저 안쪽에서 이제 정면으로 바라본 거죠. 아까 그건 뒤편이고 그 아주 프랑스 풍 뭐 이렇게 프랑스답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볼 수 있죠. 요거는 벨지움, 벨기에도 우리랑 뭐 그렇게 강하고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그 유럽의 나라이고요. 이 건물은 남아있으나 지금 그 자리는 아니고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재, 모든 문화유산은 제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제자리, 그 자리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차선책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그나마 형태를 옮겨 놓는 거가 뭐 차선 내지 차차선쯤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태리 공사관인데요. 서소문로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서소문로 서쪽으로 나가는 그게 있던 이태리 공사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1876년 개항을 하면서 일본과 이제 근대적인 새로운 관계로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서 82년에 미국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서양 세력들하고 쭉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외교 관계라는 것은 통상 서로 장사하자, 무역하자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얼핏 형식 논리로 보면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본주의화가 안 돼 있고 팔 물건을 만들 능력이 없는데 장사하는데 장벽을 없애고 서로 이렇게 하자, 문을 열어라. 그건 불평등이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서양과 관계를 맺어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나라들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서양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다든지 공정한 무역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식민지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 식민지로 하다가 마지막이 동아시아거든요. 중국을 주로 겨냥해서 왔고 일본은 미국이 해서 식민지를 면했고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로 삼았고 그 조선 이걸 놓고 이제 다투는 중에 결국은 일본이 서양 세력을 업고서 자기들이 완전히 자본주의는 하지 못했지만 자본주의를 이제 빌려다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게 되는 그런 과정. 결국은 우리가 그런 근대의 흐름 속에 휘말려 들어간다 하는 걸 전제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국가적인 차원의 혹은 통상을 앞세우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들어온 분들이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군함을 타고 왔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죠. 선교사들이 자기 배 따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정동 제1감리교회라는 거죠. 지금도 저 건물은 그대로 거의 뭐 내부는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외형은 그래도 골격은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게 1890년대 초반, 중반쯤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그 운정가, 아까 봤던 그 종로 있고 한 그 운정가, 오늘날 종로 2가 쯤이 아니라 그 자리에 YMCA, 여러분들이 잘 알죠? 종로 2가의 YMCA 첫 건물입니다. 저것도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의 청년 운동을 하는 그런 저기로서 그 초기에 등장하는 서양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선교와 청년 운동, 사회 운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런 무슨 뭐 바람개비도 있고 한데요. 여기 백악이 보이고 인왕산이 보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찍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오늘날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이쪽으로 가면은 그 숭례문, 남대문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태계로인 그 사이에 있는 세브란스 빌딩,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는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여기다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돈을 팍팍 이렇게 많이 희사를 한 그 사람, 그 집안 이름이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이거 나중에 이게 이제 연희전문하고 합쳐서 연세가 된 거죠. 연세대학교가. 하여튼 그 병원을 지으면서 여기에 의료 사업, 병원 져서 돈 벌겠다. 이거보다는 선교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병원도 이제 초기에 그 근대 건축, 서양적인 건축으로 꼽히고 있고요. 요 건물도 아마 눈 밝은 분들은 알아보실 텐데, 지금 서울의대, 그 영근동 그 서울대학병원 앞에 있는 문화재 건물이 있어요. 치과대하고 쓰든가, 그런데 본관으로 쓰든가. 근데 대한의전 건물도 아주 초기 그런 맥락에서의 그 근대적인 모습, 서양적인 모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을 보면 거의 서양적인 건물 없는 단층 건물들이 쫙 깔려 있고 아주 조용한, 그 자동차 소리라든지 어떤 기계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저녁이 되고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지면은 성문 다 닫고 통행 금지하고 사람들의 왕래도 거의 없는 아주 침묵, 어둠 속에 잠기는 그러한 도시 이미지는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벨라 머드 비샵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여류 지리학자가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주 불결하고 정체돼 있고 이런 모습으로 봤다가 그 사람이 오래 있으면서 이제 고종과 명성하고도 만나고 깊이 지방 여행도 해보고 이러면서 한국에 아주 상당한 매력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럽에 소개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시에도 이사벨라 버드 비샵 뭐 이런